제가 오늘은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성공하는 법,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IQ 테스트를 보면은 뭐 중간 정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은 저는 성적을 잘 받고 싶었어요. 성적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한 90점은 계속 받았는데, 그게 있어요. 저는 평균 90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2주, 3주 전부터 공부했어요. 그게 제 성적의 비결이고, 제가 진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평균 90점 맞는 친구들이 특정 과목을 막 40점, 50점 이렇게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못 받아도 70점, 뭐 진짜 못 받아도 60점이지. 근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만 어긋나죠? 그럼 막 30점, 40점도 받았어요. 저는 머리가 여러분 절대 좋은 스타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 살면서 이것저것 시도할 때 그렇게 막 빨리 배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해가 막 이렇게 확확 되지도 않고, 지금도 여러분 저 독서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책을 딱 펴갖고 이렇게 척척척 읽냐? 아니 막 지금도 막 집중력도 약해갖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베베 꼬면서 읽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정량적 접근이에요. 아까 이미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균 뭐 90점 정도는 꾸준히 받았거든요. 그 비결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전략인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런 분들은 뭐 저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또 그런 거에 반하는 사례를 제가 직접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공부 못하는 친구들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요. 유대를 만든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 요거 만약에 단어 이만큼 외우면은 전혀 모르는 남이잖아요. 10만 원 줄게. 그래서 제가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엄마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하죠?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면서요. 이 친구들 뭐 그 당시에 뭐 영어 8등급, 뭐 9등급 높아봤자 7등급이던 친구들이 정량적 접근이라니까요. 단어를 뭐 끽끽해야 뭐 하루에 20개, 30개 외워봤겠죠? 저는 근데 그러거든요. 일주일 뒤에 만날 건데 600개 외워와?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공부를 해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 걔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뭐 평생을 통틀어 600개 외워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일주일에 600개나 외워?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너가 600개 외워서 와서 나랑 시험 봤는데 70%였나? 뭐 60%였나? 아무튼 기준점이 있어요.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너가 이 중에서 60%만 넘기면 내가 너 10만 원 줄 거야. 와, 고등학생 입장에서 외적 동기가 미치는 거야. 10만 원. 용돈으로도 그렇게 못 받았는데. 이미 이거는 받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저한테 왔으면은 이제 제가 다 학원 끊으라 그런 상태거든요. 이미 학원 다녀도 뭐 8, 9등급인데 학원을 왜 다녀요? 그거를. 그쵸? 그냥 그래서 엄마 돈이 걔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로 90%의 아이들이 노력도 재능이라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환경 설정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 외워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 몇 달 된 다음에 그 2천 몇 개를 한꺼번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꺼번에 시험 보는데 4-5시간 걸려요. 4-5시간. 요령이 없었을 때는 그거 기다렸다가 채점하는데도 몇 시간 걸려서, 저도 요령이 생긴 다음에는 걔가 다 풀면은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주면은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그러면 4-5시간,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 하고 나죠? 7, 8등급, 9등급 맞던 친구들이 영어가 다 2, 3, 4등급으로 바뀌어요. 모의고사 때 1등급 간 친구도 있어요. 수능에서는 2등급이 최고였고.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정량적으로 공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시간 말고도 공부 자체도 여러분 이만큼 해야겠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5번 봐야겠다. 4번 봐야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초에 할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영어 독립 같은 걸로 여러분, 영어 독립단은 데이터가 남잖아요. 거기 보면 신기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갑자기 하루에 생뚱맞게 막 9시간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평균 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메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영어 실력이 다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진작 학창 시절에 영어를 2시간씩 그렇게 공부했지 이미 다 끝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토익 시험을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 그거 내면은 고가 0.3점 더 준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봤거든요. 고가 더 잘 받고 싶어 갖고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환학생 갔고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영어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이거를 왜 시험 공부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토익 같은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쓰레빠 신고 분당중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950점인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 0.3점 더 받았어요. 실제로 고가를. 너무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쉬운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또 이 경험이 있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박사 학위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이제 미국 대학의 원서를 내려면은 그 Graduate Record Exam인가 그래서 GRE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원어민 친구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단어 진짜 오지게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이딴 단어를 내가 외워야 되나 하면서 그 뭐 10,000개인가 외워야 돼. 아무튼 토 나오게 외워요. 진짜 이걸 토 나오게 외우고 나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거 외우고 나죠. 독해가 갑자기 확 잘 돼요. 독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져요. 이런 정량적 접근이에요. 정량적 접근.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정성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건 정해졌으니까 그게 DNA랑 상관이 있다면 정량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량적으로 많이 계속하죠? 그러면은 정성적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양질의 전환이라 그래요. 똑똑해. 여러분, 저 옛날에 책 읽는 거 더 느렸어요. 근데 책을 또 몇천 권, 1,000권은 봤거든요? 몇천 권까지는 아니어도 한 3, 400권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속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저절로 속독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 DNA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로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내가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여전히 느리겠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빨라지고 무조건 똑똑해져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정량적으로 늘린다. 그럼 양질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것까지 우리가 결론 내렸으면은 두 번째가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정량적으로 공부량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확보를 다 못해요. 애초에 공부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 확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DS 다이어리 써보라고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PDS 다이어리 제가 뭐라고 약속드렸죠? 80% 쓰셨는데 인생 안 바뀐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진짜 쓰셨는데 안 바뀌었네. 그럼 제가 시원하게 100만 원 계좌이체로 드리겠다니까요. 시간 확보예요. 시간 확보. 애초에 다 마음은 먹어요. 영어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그러면서 저는 시간 확보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우리 커뮤니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퍼센트가 높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시간 확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시간 확보를 얼마나 중요히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회의 같은 거는 웬만하면 전철 탈 때 이럴 때 하려고. 왜? 전철 탈 때는 또 책 읽어도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부대끼면은 막 이렇게 뭐 하기 어렵잖아요. 책 읽기도 어렵고 뭔가 뭐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거 이어폰 이거 있는 거 이렇게 들고 가갖고 되게 조용하게 회의해요. 회의. 다 할 수 있어요. 전철에서. 왜냐면 딴 시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거. 저는 책을 많이 읽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기다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병원 같은 데 가서도 기다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뭐 어디 누구 만날 때 30분 나가서 뭐 나는 어디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만나자면서 1시간 30분 기다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그때만큼 독서의 집중력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왜?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읽어야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루틴이에요. 리초예요. 리초. 의식이 돼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요. 시간 확보입니다. 시간 확보. 시간 확보가 돼야 정량적으로 이거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하루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비싼 자원은 여러분만의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때우려고, 그거를 죽이려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나는 오늘 내 친구랑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런 관점에서 맥주도 한 잔 때리고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소주도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나는 충분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거야. 이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게 90%인 게 문제인 거예요. 시간 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여러분 어떤 분야도 상위 1%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위 1% 간 분야는 있어요. 뭐냐면은 스크립트 없이
원테이크로 영상을 찍는 거. 이것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가능했냐? 불가능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뼈아대, 독서연구소의 전신인 뼈아대 고 대표님이랑 영상 찍는 거 보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일단 목소리에 힘이 없고 시선 처리도 안 되고 막 불안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1000편 넘게 찍었거든요. 원테이크로. 그러다 보니까 딱 영상 찍기 전에 핵심 주제, 꼭지 딱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려요. 그럼 다시 찍고, 틀려요. 다시 찍고. 왜? 이렇게 찍으면은 저만의 정체성이 생겨요. 제 영상은 굉장히 날것의 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은 뭐냐면은 정말로 그냥 저랑 유튜브로 만나지만 나는 이 사람이랑 오늘 실제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훈련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위 1%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쉽지 않은데 폴리메스예요. 그렇게 정량적으로 뺑뺑이 돌리고 내가 시간 확보 잘해서 정량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상위 10%까지 되게 할 만하거든요. 그거 3개 합치면은 새로운 분야에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1%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폴리메스예요, 폴리메스. 이러면 여러분, 나는 머리 좋게 태어나지 않았어. 난 유전적으로 좋은 걸 못 불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든 해낼 수 있어요.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저희 상상스퀘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유스 호스텔 같은 거 하나 사서 한 달 캠프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퓨처 셀프 캠프를 1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진짜 빡세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14주를 하나의 목표에 올인을 하죠? 실력이 안 늘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안 한 것뿐이에요. 환경 설정이 되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1월 초부터 퓨처 셀프 1기 모집을 할 거고요. 2월 7일부터 대망의 퓨처 셀프 캠프 1기를 퓨캠 1기를 출범을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할 거고, 이번에 선발 안 된다고 하셔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계속 있어요, 기회는. 앞으로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왜? 이거 시간이 지나죠? 별로 생각보다 신청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생각보다 노력을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5% 이내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역에 가서 한 5년, 10년 하시죠? 여러분 삶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이랑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날것의 얘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커피하우스 같은 데 초대해갖고 오프라인에서도 좀 더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늘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열심히 고민해서 우리 퓨캠 가족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또 고민을 많이 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